안녕하십니까. 코어지점 김창록 ESL입니다. 우리 사옥 옮기고 지금 이제 재능기부 다시 활성화되면서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굉장히 떨립니다. 유튜브 데뷔. 뭐 봐주는 인원들이 뭐 외부 인원보단 이제 우리 본부원들이 많이 보게 될 건데, 그럼에도 뭔가 이 방송도 하고 유튜브에 나온다고 하니까 좀 떨리네요. 오늘 제가 재능기부 준비한 거는 단기납종신보험하고 우리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제가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일단 교육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짧게 드리자면, 저는 23년도 4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4월에 위촉을 해서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는 2년 6개월 정도 딱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초반에 이제 위촉하고 영업도 곧잘 했던 FC였고, 또 이제 저는 관리자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도입도 열심히 해서 올해 2월자로 저는 이제 ES에 승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 썸머 많이들 달성하셨나요? 네, 신입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썸머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지인들 접촉하시고 이관 고객님들한테 상담을 하시다 보면 좀 이런 썸머나 어찌됐든 우리가 맞춰야 할 것들, 컨벤션 영업 대상 이런 것들은 그 CAEMP도 물론 당연히 우리 소득과 연관된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좀 MIP 즉 월납화 보험료를 좀 이게 높게 우리가 고객들한테 제안도 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남들 앞에서 교육을 할 정도로 뭐 뛰어나진 않았지만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노력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조인업입니다. 저도 지금 이 본부에 되게 훌륭하신 선배님들한테 저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웬만한 우리 선배님들한테 전부 다 조인업을 나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인업들을 통해서 제가 좀 이제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이관 영업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아직 많이 안 나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쉽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편하게 우리가 상대하고 대할 수 있는 좀 부류는 지인이나 우리 뭐 친구들,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관 영업은 말 그대로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대부분 다 연령이 많으신 분들, 40대, 50대, 60대 할 거 없이 속된 말로 좀 어른들이 많이 나오시죠. 근데 저는 이관 영업을 할 때 제가 오늘 주제로 뭐 단기납종신, 뭐 연금보험 이런 걸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첫 이미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점에서 우리 선배님들 조인업 통해서 상담을 나가시면 그 선배님들의 개개인의 색깔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처음 명함 전달을 할 때 그 첫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신한라이프 그 우리 고객님의 담당자 연락드렸던 김창록 부시점장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명함을 드리면서 간략한 저의 소개를 해요. 거의 혹시 뭐 예를 들면 사전에 우리가 그 고객들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좀 유리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이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카카오톡에 좀 이제 아주머니 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필 사진으로 좀 이게 십자가나 본인들의 이런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좀 절실히 믿으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카카오톡에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제 이름을 이야기할 때 명함 보시면 제 이름이 김창록이라고 하는데, 이 창이 저는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시 성경책 맨 처음이
창세기이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러고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제가 뭐 어떤 저의 종교적인 성향을 드러난다기보다 이런 좀 사소한 것들도 이 고객들한테 우리가 영업을 할 때 되게 좋은 이미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죠. 물론 저와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한테는 뭐 사용을 못할 수도 있되, 어찌됐든 저만의 좀 이렇게 색깔이 있는 좀 명함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저는 좀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기억하실 때 아마 뭐 시간이 지나도 제 이름은 절대 잊지 못하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꼭 저와 같은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그런 이름을 활용한 그런 이제 각인, 우리 고객님들한테 좀 센스 있는 그런 좀 본인들의 IP를 짧게라도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우리 회사에 대한, 우리 사명에 대한 소개와 그 기존의 이제 ING 생명, 이제 신한라이프의 전신인 ING 생명 때 만나뵙는 고객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명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회사에 대한 소개로 이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고객님들 만나 뵙자마자 저는 바로 이 본론으로 뭔가 이 가지고 계신 계약건에 대한 리뷰를 해드린다기보다는 되게 짧은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우리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좀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게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상담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이 아이스 브레이킹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님의 직업, 그리고 오늘의 날씨. 요즘 최근에 되게 갑자기 추워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뭐 되게 어색하고 좀 뭐 민망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좀 이렇게 뭐 외투도 좀 챙겨 입으시고 그렇게 좀 이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뻔뻔하게 고객님을 그냥 선뜻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입으신 외투, 자켓이 우리 고객님 지금 분위기하고 너무 잘 맞으시는데 혹시 어디서 구매를 하셨나요? 되게 이런 뻔뻔함도 우리 영업 활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이슈 사항들 있죠. 뭐 뉴스나 뭐 좀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것들을 토대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걸 내가 이 상담을 나가기 전에 오늘은 내가 만나뵙는 고객님한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또 긴장이 되기도 하고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는 이걸 다 통달할 수 있는 게 좀 센스인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물꼬를 튼다기보다는 또 뭔가 딱 문득 떠오르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간 영업을 하면 이제 우리가 담당자 인증을 받잖아요. 요거는 이제 상담 진행하시는 선배님들이나 뭐 우리 시니어분들마다 그 순서는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좀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아이스 브레이킹 시작을 하면 이 담당자 인증을 받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정보이고 우리가 좀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고객님의 이제 주민번호라든가 뭐 주소라든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경험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간혹 가다가 되게 민감하신 우리 고객님들은 이 인증은 어떤 건가요? 뭔가요? 이렇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유도리 있게 우리가 설명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토대로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수월하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로 제가 넘어오면, 저 같은 경우는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관련된 뭐 원 상품들이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일단 기존 ING나 우리 과거에 가입하신 그 연금보험들을 가지고 좀 신계약을 받을 수 있는, 청약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그달의 목표와 월 초에 뭔가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나는 이번 달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거고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 연금보험으로 신계약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저는 큰 틀을 짜고 그 한 달을 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밑받침이 되려면 이관 영업을 하려면 이제 우리 허브 DB라고 하죠. 기존에 이제 고객님들을 우리가 컨택을 해가지고 뭐 이제 순위 매칭을 하기도 하고 선착순으로 그 이관 고객님들을 배정을 받는데 저는 그 달에 나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허브 DB도 그거에 국한돼서 저는 좀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DB를 찍는 날에는 이제 연령대는 또 너무 어린 우리 이제 연령대를 우리가 컨택을 하다 보면 주도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20대나 과거에 이제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들이 준비해 주신 케이스들이 많아서 30대 이상 분들을 좀 선호를 해서 컨택을 하고 이제 월납파 보험료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DB 찍을 때 그때도 15만 원 이상의 계약코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허브 DB를 좀 배정을 받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희 마음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전달에 나의 지금까지의 뭐 영업 활동에 대한 실적과 뭐 순위 매칭을 통해서 배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좀 이렇게 월납파 보험료 영업으로 저도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지금 이 방법을 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정을 받으면 연금보험, 과거의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완납금들을 더 선호해요. 뭐 아시겠지만 이미 완납이 된 그러니까 납입 보험료가 그 납입 기간이 끝난 계약건들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으셨을 거거든요. 내가 이 고객님한테 TA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들이 저도 이제 당시 때 저차할 때 지금까지 그래 왔었는데 좀 생각의 발산으로 완납건들은 오히려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더 좋은 그런 이제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납된 거를 오히려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정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TA를 할 때 저는 이 TA에 대한 그 이제 전화를 할 때 되게 짧게 TA를 하고 약속을 잡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뭐 고객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뭐 5만 가지 우리 거절 처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지점에서 기본적인 교육은 받으셔야겠지만 이 연금보험에 국한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고객님 안녕하세요. 몇 년도에 가입하신 이 계약건에 이번 달부터 배정을 받은 저 김창록 부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통화 괜찮으시죠? 라고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건 아니고 이때 가입해주신 연금보험 현재 납입이 끝나신 상태이고 뭐 정해진 이율대로 운용이 되어가고 있는데 연금 계약건 같은 경우는 한번 개시가 시작이 되면 더 이상의 변경이 불가능하십니다. 어차피 이제 고객님께서 납입해주신 소중한 자산을 제가 이제 담당자로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드리고자 연락을 드린 거고, 이제 만나 뵙게 되면 추후에 이제 연금 받으시는 수령 금액과 또 방법에 따라서 이제 내가 월 얼만큼 수령 받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일정 조율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의 딱 한 요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고객들의 심리를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납입을 하고 있는 만약에 종신보험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잘 내고 있는데 왜 또 담당자 또 바뀌었어요? 뭐 여러 가지 거절 처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연금보험은 제가 지금까지 좀 영업을 해본 결과 고객님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납입이 되었어도 내가 추후에 우리가 노후 준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얼마 받는지는 항상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제가 만나 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절 처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준 SL TA를 잘 요즘 안 하시는 TA 잘 안 하시나요? 이미 알고 있다. 그쵸. 뭐 알고 계신 고객님들도 있고
대부분 모르시는 고객님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절 처리가 전화로 알려주세요. 뭐 말씀해 주세요. 뭐 얼마 받는데요? 그럼 이제 핑계 아닌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빌미를 잡아야 되니까 고객님 저도 이렇게 전화상으로 가지고 계신 계약건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다 드리면 저도 이제 더 편리한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좀 애석하게도 고객님의 개인 정보를 제가 이렇게 임의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고객님이라는 뭐 땡땡땡 고객님이라는 우리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전화를 드리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쵸?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소중한 개인 정보를 내가 얼굴을 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은 이제 뭐 전화상으로는 고객님은 맞다고 하지만 본인이 맞다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이 연금 계약권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와 그리고 제가 이제 대안사항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안사항이라고 하면 뭘까요? 거기 이제 우리 FC 입장에서는 신계약을 받는 좀 그런 대안사항을 저는 이게 준비를 해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대안사항, 우리 이제 자주 얘기하는 그놈의 대안사항, 그 신계약, 그게 이제 뭔지 좀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단기납종신보험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기납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객님을 이제 만나 뵙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자리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대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아요. 일단 가지고 계신 계약건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상세부장 내역, 우리 상담에 필요한 자료들을 출력을 해서 가잖아요. 요거는 제가 실제 상담에 사용을 했던 이제 고객님과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메모를 했던 그런 이제 자료들인데 이 좌측편을 보시면 이제 당시 때 10년 동안 20만 원씩 납입을 하신 이제 과거의 상품을 가지고 계셨고 10년 동안 20만 원씩 납입을 하신 이제 원금이라고 우리 불리우는 원금은 2,400만 원 납입이 완료되었던 이 계약건이었고 뭐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율 왜냐면 우리 그 전산에 다 확인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현재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율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최저보증 이율이에요. 과거에 물론 그 최저보증 이율이 높은 상품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좀 최저보증 이율은 1%대 아니면 2%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10년 초과되면 만약 이제 금리 변동이 있을 때 최소한 내가 1%는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약권 그리고 이게 2015년도에 가입하신 그 이제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적립 금액이 죄송합니다 12년 됐네요. 저기 제가 기재를 해놨네요. 12년 원금 대비 8%의 이제 수익이 난 거죠.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 현재자 적립 금액이 파란색 글자로 2,592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2년 과거부터 지금까지 12년이 지난 시점으로 생각을 하면 12년 동안 발생한 이자 차익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죠. 한 190만 원 가까이. 그래서 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너가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과거의 상품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오늘자 기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제 기계약 설명을 이야기를 드리죠. 그리고 요거는 뭐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금으로 가입을 하신 보험이기 때문에 추후에 설정되어 있는 연금 개시 일자에 얼마에 우리가 수령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 금액도 조회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이제 전산으로 보면서 메모를 해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60세에 개시가 되게끔 설정을 해두셨고 만약에 23년 후에 준비되는 금액은 얼마의 준비 금액이 되는지 우리가 다 예상을 할 수 있어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이게 아까 그 화면이 너무 작아서 다시 PPT로 좀 옮긴 거고 60세 때 개시를 하게 되면 월 수령 금액이 71,000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건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대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때까지는 저의 그 뉘앙스가 과거의 상품이 안 좋다는 뉘앙스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포지션을 취하진 않지만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현재는 그렇고 제가 대안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대안 사항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 기존 상품은 변동금리로 뭐 최저보증 이율이나 금리 변동이 있을 때 이렇게 변동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대안 사항 말씀드릴 건 확정금리의 형태로 이루어진 상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단기납 중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판매되는 상품은 드림업 종신보험이죠. 그래서 그거를 5년 납 플랜으로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쉽게 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현재 쌓여있는 이 환급금을 활용을 해서 5년 동안 신계약, 즉 단기납 중심보로 다시 납입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즉 현재자 환급금이 2,600만 원이니까 이 친구를 5년, 즉 60개월로 금액을 나누면 여기 아래 빨간색 글자로 44만 원 정도에 되는 이제 월 보험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44만 원씩 5년 동안 다시 납입을 시키고 이제 우리 비과세 적용을 받고 환급금이 차는 시점이 10년이잖아요. 10년 더 거치를, 그러니까 5년 더 거치를 하고 10년 이후에는 요거는 확정 이율이기 때문에 환급금으로 122.7% 우리 다 알고 있는 그거에 대한 이제 IP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반대로 고객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기존에 거의 12년, 10년 이상 지금 납입을 하셨고 거치를 한 상태에서 적립금액이 아까 얼마였죠? 이율이, 적립율이 108% 정도였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내가 12년 동안 납입도 하고 내비로 넣었더니 108%인데 요거는 원금 대비 확정 이율로 122.7%를 우리가 이제 안내를 드리면 고객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좀 수치상으로 되게 좋게 인식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도 이런 방법을 제가 사용을 해서 좀 세이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단기납 중심보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기존 거 같은 경우는 연금보험이었잖아요. 연금보험은 한번 게시가 딱 스타트가 되면 내가 설정한 연금 액수로밖에 지급을 받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확정금리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연금보험이 아니라 고객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이돼 보험회사에서 이 상품을 출시한 배경은 종신보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기능들과 그리고 또 이제 비과세로 접근을 했을 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똑같이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되 저는 연금으로 개시를 하는 걸 추천을 안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중도인출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려요. 중도인출이 드림업 중심보험, 우리 단기납 중심보험이 연에 12회가 가능하거든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월에 1회씩 내가 그 이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동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이렇게 중도인출을 활용하시는 게 왜 더 좋냐면 기존에는 71,000원으로 내가 딱 게시를 하면 이렇게밖에 수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중도인출 같은 경우는 미래에 고객님께서 목돈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고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월에 7만 원씩 수령받는 금액이 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하신 생활비가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내가 유동적으로 원하는 만큼 꺼냈을 수 있는 중도인출의 기능이 훨씬 더 이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상품으로 저는 대안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고객과 내보를 하고 기능적인 설명을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사전에 좀 내가 상담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예상을 해서 미리 자료도 좀 출력을 해서 가거든요. 기존에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이렇게 다 PDF 파일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건 좀 다른 계약건, 제가 설명드린 거랑 다른 건데 기납입비용료 얼마, 해양환급금 얼마, 그리고 현재 이율 얼마, 최저보증 이율 얼마 똑같죠 아까 그거랑. 그리고 개시 시점에 준비되는 금액, 예상 금액 얼마. 그리고 요거를 수령 받으시면 종신토록
그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다 기재를 해서 가져가고, 전환을 했을 때 단기납 중심 보험으로 플랜의 변경을 하셨을 때에 대한 장점도 동일하게 이렇게 출력을 해서 가요. 그러면 현재 해외환급금 기준으로 아까 적혀있던 4,000원 얼마를 동일하게 5년, 즉 60개월로 나눠서 상품 설명서를 출력을 합니다.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월 68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10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이제 납입을 시키고 거치를 했을 때는 122.7%의 확정 해외환급금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원래 설정되어 있던 60세 때에 그 준비되는 금액으로 비교를 해도 이 단기납 중심보험이 조금 더 우월한 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비교를 하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납득을 하세요. 내가 요거를 그냥 그대로 내비두는 것보다 우리 담당 FC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좀 변화를 줬을 때 나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구나, 나에게도 금액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신계약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기계약 제가 지금까지 영업 활동을 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쌓아왔던 우리 선배님들과 조인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이 기계약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이제 지금 개인정보를 가렸는데, 네, 개인정보는 다 가렸는데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죠. 우리 고객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객님들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동질감을, 근데 고객 여기 보면 누구누구 우리 땡땡땡땡 고객님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드림업 종신보험으로 이제 전환을 하셔서 운영 중이신데, 이 고객님 또한 과거에 우리 고객님과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계셨다. 근데 이 고객님도 제가 말씀드린 대안사항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셔서 미래에 대한 좀 대비를 하고 조금 더 유리하게 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만 한두 가지 사례 정도만 우리가 보여주면 또 반대로 심리가 좀 어떨까요? 나만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고객들도 본인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전환을 했고 신계약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좀 용기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렇게 기계약 리스트를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여기 보면 뭐 김땡땡 고객님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가입한 연금보험 20만원짜리 완납이 된 계약권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새롭게 플랜을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기계약 리스트를 활용을 하기도 해요. 잠깐 뒤쪽으로 넘어가면 저는 이제 여기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예, 쌓여있는 적립금액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우리 고객님의 현재 이제 그 경제 환경에 맞춰가지고 금액을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업세를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 뭐 과거에 15년 전 내가 가입했을 때의 그 배경과 시간이 지난 지금 10년, 15년이 지난 지금 시점으로서 놓고 봤을 때 연봉이 올라가셨을 수도 있고 삶이 조금 더 나아지셨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 이제 추가 납입을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지금 뭐 다른 뭐 재테크 방법으로 어딘가에 또 이제 운용을 하고 계실 수 있지만, 이렇게 전환을 하시면서 이 확정금리와 이 비과세 요건을 더 채울 수 있는 고객님의 개인 자금을 조금 더 같이 저축으로 준비를 하시면 노후에 더 큰 금액을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뭐 더 이제 그 적립금액이 쌓여있는 금액뿐만이 아니라 뭐 그럼 30만원 같이 5년 동안 더 저축할게요, 뭐 50만원 더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업셀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기납 종신보험을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내가 원래 설정했던 연금 개시 일자가 10년이나 시간이 어찌됐든 다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그럼 지금부터 내가 10년을 또 어떻게 뭔가 운용을 하기에는 그 기간적인 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반대로 이제 우리 회사 상품에 연금보험 있잖아요. 이게 이율이 되게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물론 단리 이율 적용을 받는 상품이긴 한데 좀 더 젊으신 고객님들한테 훨씬 좋아요. 과거에 가입했던 그 연금보험을 단기납중심보험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연령대를 보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25년이라는 그 기간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되게 이 상품의 그 이율이나 활용 방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럼 25년, 대부분 연금을 한 60세에서 65세에 설정을 해두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25년을 기다리실 수 있는 좀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한테는 원더연금으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요거는 한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동일하게 과거에 그 ING 연금보험을 가지고 계셨고, 여기 보면 이제 본인이 설정하신 연령대가 60세로 설정이 되어 있으셨고, 똑같이 이제 그거를 이제 개시를 시켰을 때, 60세 때 개시를 시켰을 때 거의 월 9만 원 정도 되는 수령 금액이 예상이 돼요. 근데 요거를 왜냐면 이율은 2.4%, 현재 적립 이율을 이랬고 최저 보증은 1%,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고객님 같은 경우도 안땡땡 고객님이신데 원더연금으로 제가 말씀드린 플랜으로 지금 그 변경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50대, 60대 이제 곧 노후를 딱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보다는 그 좀 숫자적으로 뭐라 해야지 좀 트렌디하시고 그 실리를 많이 따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조금 더 압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원더연금 보험이에요. 같은 개념으로 이 원더연금 상품을 60세 때 그 쌓여있는 환급금으로 전환을 했을 때 연금 수령액이 월 14만 6천 원이 나와요. 요거는 확정이잖아요. 그 원더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월 9만 원씩 받았던 건 물론 종신토록 수령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저희 거는 100세 확정형이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이제 그 카멜레온처럼 이제 건강보험은 100세 만기, 80세 만기는 좀 이제 수명이 늘어났고 종신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하지만 연금보험은 100세면 충분하시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종신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똑같이 60세 때 개시를 하셨을 때는 더 높은 금액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이 원더연금 상품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연금보험 중에 변액연금보험 과거 상품들도 있거든요. 라이프인 변액, 뭐 연금보험이나 뭐 파워변액 이런 그런 이제 과거의 변액 상품들 같은 경우는 또 그에 맞춰서 변액을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은 제가 이제 순간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이 변액 상품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대안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기존에 이제 자료를 좀 이렇게 출력을 한 케이스인데 개념은 똑같아요. 현재자로 쌓여있는 환급금을 아까는 이제 5년이면 5년, 뭐 몇 년이면 몇 년 이렇게 나눠서 플랜을 드렸더라면 변액 상품은 저는 이제 3년 플랜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월납부 보험료가 60개월로 나누는 것보다 36개월로 나누니까 조금 더 큰 금액을 우리가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액 상품에 대한 뭐 장점이나 기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이 변액으로 운영을 하셨을 때 3년간 납입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할 전략으로 이야기 드리고 보통 이제 우리 모키 상품 같은 경우는 뭐 FC들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 미국 펀드로 설정을 해두는 케이스가 많죠. 저도 되게 선호하고 제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변액 상품도 전부 다 저는 미국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반으로 제가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미국 쪽에 투자를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 변액 상품은 우리가 들여다보면 뭐 이율적인 접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업비나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라인업들이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우리 모키 상품보과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비가 기존의 과거 상품보다 더 낮고 펀드 라인업도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플랜 제시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요거는 3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비과세 요건이 10년 거치이기 때문에 3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소득세는 감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설계할 때 이제 10년 상품으로 저희는 이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럼 이제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고객님께서 개인 그때 이제 3년 이후에 상황을 보시고 더 납입을 이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3년 이후에는 뭐 수익이 어느 정도 원금 이상으로 찼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또 다른 감액이나 해약을 통해서 다른 상품군으로 또 우리가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플랜을 제시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준비한 건 실제로 중간에 보면 여기 모으고 키우고 변액 상품으로 전환을 하신 케이스도 있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금보험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관 고객님들한테 접근을 해서 이런 플랜들을 대안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신계약을 받다 보면 장점은 한 가지예요. 내가 이제 첫 상담이든 뭐 2차 상담이든 대부분 대화를 나누는 건 우리 이제 연금이나 뭐 숫자적인 뭐 이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고객님이 되고, 또 CS 때는 우리가 건강보장 쪽으로도 또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땡땡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연금보험을 변액 상품으로 선택을 하셨고, 그렇게 이제 운용을 하시던 찰나 이제 여기 보면 뭐 든든종 우리 종신보험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에 맞는 건강보장도 같이 이렇게 세일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고객님한테 저축성 그런 상품으로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장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인데 요거는 지금 최근에 출시한 우리 더 든든종이라고 무슨 상품인지 알고 계시죠?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상속 재원이나 사망보험금을 기반으로 한 이제 종신보험 갖고 있던 든든한 종신보험에서 이제 환급금이 아쉬운 환급금을 좀 차고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이제 출시가 된 더 든든종 상품으로 또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이 이제 곧 연금 개시를 앞두고 계신 고객님들한테 좀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서 제가 이제 플랜을 생각을 해본 건 요거는 좀 자료를 제가 다르게 준비해서 가는데, 기존의 연금보험을 이제 앞으로 10년 뭐 이렇게 더 다시 우리가 시간을 쓰기에는 이제 연령이 많으시기 때문에 반대로 개시를 시키는 겁니다. 기존의 연금보험을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곧 1년 뒤, 2년 뒤 이제 개시를 앞두고 계신 고객님, 만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고객님들은 기존의 그런 종신형의 형태로 연금을 개시를 시키면 월 32만 원이라는 수령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확정형으로 개시를 시킬 수도 있죠. 확정형으로 개시를 시켰을 때는 월 뭐 한 약 57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요거를 더 든든종 상품으로 다시 납입을 시키는 플랜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근데 이제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보증 지급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수령을 받다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됐을 때는 내가 약속한 그 기간에 못 받은 금액은 뭐 유족분들께 지급이 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종신보험의 개념이 좀 다르죠. 내 보증 지급 기간이라는 게 없고, 언제든지 내가 만약에 뭐 몇 개월 안에 만약에 납입을 하다가 3개월 만에 진짜 사망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납입하는 기간 10년 동안에 어찌됐든 더 큰 사망보험금을 보장자산으로 좀 확보를 할 수 있다. 종신에 대한 좀 니즈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32만 원 종신토록 개시를 시킨 걸 10년 동안 더 든든종 상품에 납입을 시키면
없던 사망보험금 6,600만 원은 확보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연금 개시시킨 걸로 이걸 납입을 시킨 이후에는 기존의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10년 지난 이후에도 계속 수령은 나올 거잖아요. 종신형의 형태로 내가 신청을 한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능적인 그 장점을 설명을 드리고, 그럼 단순히 사망보험금으로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냐? 그 개념이 아니라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요. 더듬등종 상품 같은 경우는 금리 확정형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보장자산인 사망보험금만 확보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납입시킨 보험료 있죠. 3,840만 원도 환급금이 차잖아요. 더듬등종 상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년이 지난 뭐 70세 때 똑같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연금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큰 사망보험금도 확보함과 플러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원금 보장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기능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내가 납입한 보험료조차도 다시 한번 연금으로 또 이 유동화 서비스를 통해서 개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상품군들이 되게 다양하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유동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신 고객님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최근에 뭐 뉴스에도 이제 나왔고 뭐 발표한 것들이 각 이제 보험사들마다 어디서 뭐 전해서 들으셨든 뭐 내가 갖고 있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쓸 수 있다던데 라고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신 고객님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고객님들한테 이야기하기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자로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판매되는 상품의 유동화 가능한 상품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품들이 가능한지 본인들이 잘 숙지를 하신 이후에 기존의 연금보험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단기납종신보험으로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연령대가 어리신, 우리 좀 나이대가 젊으신 분들한테는 시간을 좀 더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원더연금 상품, 그리고 이제 과거의 변액 상품이나 또 이제 주식 투자나 뭐 펀드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한테는 변액 상품, 그리고 좀 나이대가 있으시고 이제 곧 연금 개시를 앞두고 계신 고객님들한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한 이 더듬등종 상품으로 이렇게 좀 신계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단기납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고객님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이 단기납종신보험이 출시가 되고 되게 흥행을 하고 이 바뀐 이 변천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요. 왜냐면 작년 1월까지만 해도 10년 차 때 환급률이 135%였어요. 근데 이제 금리 변동이 있었죠.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발표를 하고 대한민국 금리도 0.25%씩 낮춰가면서 금리가 바뀜에 따라 이제 우리 판매하는 단기납종신보험의 환급률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금리를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환급률 또한 또 이제 변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겠다라는 이제 고객님들한테는 좀 클로징을 세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납입하시는 보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비과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존 연금보험도 물론 그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하신 그 계약건이다라고 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지만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종신보험과 다르게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도 이외에도 내가 이제 추후에 은퇴 이후에 세금적인 좀 고민이 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이 단기납 중심 보험을 세금적으로 조금 더 많이 어필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지금 현재 당장은 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같은 게 이제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신데, 내가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을 하는, 즉 은퇴 이후에는 이제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내 소득이 이제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건보료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측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단기납 중심 보험을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전혀 세금적인 부분으로 이제 영향받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에 대한 이 세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어필을 하면서 좀 이렇게 신계약, 청약으로 넘어가는 편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좀 컨셉이나 이런 내용들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지금 이제 본부에서 많이 이제 선배님들이 상담 때 활용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인데, 어쨌든 저도 그런 이제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성장을 했고, 제가 지금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나? 네. 그 드림업 상품이 지금 5년 납이랑 7년 납이랑 환급금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AMP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네네네. 혹시 5년 납이랑 7년 납 중에 어떤 걸 주로 더 많이 파시는지. 근데 이건 제가 되게 심플하게 기존에 쌓여있는 적립금액이 좀 많은 금액이 확보가 되신 고객님 같은 경우는 더 큰 개월수로 나누니까 7년 납 상품으로 설계를 하면 월납화 보험료가 5년 납보다 낮아지잖아요. 네. 근데 적립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7년 납으로 제한을 하기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의 상품과 단순 숫자적인 비교가 1차원적으로 납득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환급금이 이율이 더 높은, 그러니까 122.7%와 7년 납은 119%인 게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난다라고 느껴도, 우리가 이 과거의 상품과 비교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환급률이 높은 5년 납으로 제한을 저는 이제 무조건 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적립금액이 엄청 많고 본인이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납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한번 여쭤보긴 하죠. 어떤 식으로 여쭤보냐면, 나 그럼 30만 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나눴을 땐 40만 원인데 30만 원을 추가를 해서 70만 원으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 30만 원씩 본인이 추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30만 원이란 금액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자기 지금 이 경제 여건에 맞춘 금액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5년 동안 납입하는 총 보험료와 2년을 더 내는 건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이게 추가를 하신 고객님들한테는 그럼 7년이 좀 어떠신가요? 단 환급률의 차이는 요 정도 있습니다. 근데 2년을 30만 원씩 더 내셨기 때문에 준비되는 내 노후 준비 금액은 더 커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숫자로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환급률이 높은 5년 납을 우선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또 질문 사항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제가 상담도 중요하고 뭐 아이스 브레이킹도 중요하고, 내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어떤 상품을 접근할지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내부 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내가 좋은 IP들을 많이 흡수를 하고 고객님들한테 이제 상담을 본인이 잘하면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은 내 머릿속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뱉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장을 하려면 진짜 조인업 밖에 전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차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어느 정도 내 밑에 산하 직원들도 생기고 했을 때는 본인이 이제 주관적으로 이끌어서 그 상담을 좀 주최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내가 고객님들한테 상담을 해서 뭐 월납화 보험료 50만 원 신계약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저는 더 그 조인업을 활용을 해서 선배님들과 나가면 그 5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상담 하나하나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성장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내부 영업을 잘 하시려면 기본은 진짜 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해주시고 각 지점에서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거의 3년 가까이 이 슈퍼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내 회사를 다니면서 인사, 이 기본적인 인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차할 때 되게 이제 어색하기도 하고 회사 생활에 이제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 저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뻔뻔하게 모르시는 선배님들한테도 먼저 찾아가서 인사 많이 드리고 그렇게 이제 내부적인 관계를 좀 잘 쌓았더니 그게 이제 나의 성장과 조인업으로도 좀 연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옥으로 우리가 오고 나서는 뭐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층별로 이제 지점이 나눠졌기 때문에 좀 이제 오고 가면서 이렇게 같은 층에서 썼을 때보다는 교류는 좀 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조인업을 조금 더 활용을 하려면 좀 아침에 이제 본부장님 8층부터 이제 한 층 한 층 내려오면서 각 지점별로 좀 인사드리는 습관을 좀 기르셔서 나의 상담적인 스킬 능력보다 이 조인업을 활용한 성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